그거는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계속 그러니까 도수가 올라가세요? 맞아요. 도수? 그게 저희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20 도수가 좀 있죠. 좀 그 도수 있는 편인데 원래는 저희가 성장기가 끝나면은 눈이 더 안 나빠지는 게 맞긴 한데 됐나? 괜찮은 거죠? 성장기면은 끝나는 게 맞기는 한데 도수가 원래 좀 있는 분들은 성장기가 끝난 다음에도 조금 더 그 성인이 된 다음에도 조금 더 나빠지는 경향이 좀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눈에 안경 도수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 안경 맞출 때 그걸 풀로 안 맞춘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이제 좀 편하게 쓰기 때문에 시력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그거보다 이제 몇 단계를 이렇게 낮춰서 저희가 특히 도수 있는 분들 그렇게 이제 맞추는 게 보통인데 근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거 가지고는 뭔가 좀 화질이 이제 좀 떨어져. 그래서 이제 안과에서 봤을 때는 옛날의 데이터나 지금 데이터나 사실 똑같아. 내 눈은 똑같은데 내가 느끼는 게 기존 안경으로 이제 나머지 이거 안 들어간 거 이게 이제 내 눈에서도 커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커버가 안 되니까 옛날 안경이 덜 보여요. 그때는 좋았는데 이런 얘기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눈 그 단계 내에서 약간 올리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걸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지 알 수 있는 거라 가지고 실제로 나이가 지금 성인인데 눈이 도수가 정말 높아진 건지 아니면 단순히 내 눈은 비슷한데 내가 느끼는 그 화질이 그냥 좀 이제 차이가 나서 이 내 눈 안에서 조금씩 그냥 높이는 것 뿐인지 그거는 이제 데이터가 좀 있어야 돼요. 시력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화질이 떨어진다는 것도 시력 그 안경 끼고 몇 년 전에는 1.0 나왔는데 그 다음에 왔는데 이제 1.0 안 나오면은 조금 이제 올리죠. 안경을 벗으면 확실히 뿌여 보이는 응. 그런 근데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닐 거예요. 저도 한쪽은 이제 안경을 써야 되는 눈인데 사실 이제 짝짝이라 가지고 한 눈은 그냥 보이니까 이쪽은 덜 보여도 그냥 이제 살거든요. 그냥 사는데 내가 20대랑 이제 비교가 약간 근데 지금 40대가 되니까 비교가 좀 돼서 20대에는 이쪽 눈이 덜 보인다는 인식이 거의 없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쪽이 이제 좀 덜 보인다는 게 좀 더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게 병은 아닌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 조금 더 이제 내가 느끼는 그런 화질들이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의학적으로 뭐 그렇게 이렇게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환자 많이 보면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도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실제로 안경 도수가 높아지는 게 아직 멈추지 않은 건지 아니면 그냥 내 눈은 멈춰 있는 건데 그 안에서 내가 느끼는 것만 변하는 건지 그 차이는 이제 알 수는 없고 근데 만약에 그 눈이 나빠지는 게 멈추는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게 계속 나빠질 수는 없거든요. 이제 거의 28살이면은 이제 이 정도면 거의 이제 막빠지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은 내 눈에 있는 도수 자체는 변동은 없을 거고 다만 눈은 똑같은데 30대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40대 되잖아요. 눈은 똑같은데 약간 조금 덜 보인다는 얘기 좀 나와요. 근데 그건 병은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이제 제가 서울대학교를 한번 네. 다녔는데 내분비내과 보고 안과 뭐 신장내과 이런 네. 친구들 딱 와가지고 합병증 교육을 해주셨거든요. 네. 안과 의사분이 웬만하면 라식마식 하지 말아라라고 네. 하셔서 너무 하고 싶어요. 아니 뭐 해도 되는데. 상관 해도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저희가 라식하고 나서 다른 분들 통상적으로 보면은 라식하고 나서 그거는 좀 있다. 그 이제 약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리스크가 좀 있는 게 이걸 한번 깎잖아요. 손을 대잖아요. 근데 당뇨가 표피가 다시 안 오는 힘이 조금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라식이 보통 일반 사람도 이건 잘 아는 내용은 아닌데 라식 수술하고 나서 그 깎았던 자리가 다시 아물었는데 그 자리가 저절로 자꾸 상처가 나는 그 병이 있어요. 재발성 각막 밀환이라고 해가지고 그 표피가 한번 덮여서 잘 들어왔는데 그게 아주 탄탄하게 붙지를 못하고 그 수술하기 전처럼 탄탄하지가 않고 자꾸 그게 한 번씩 이제 트러블이 나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당뇨 같은 이제 이런 게 있을 때는 조금 더 이 표피 아무는 게 좀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위험도가 좀 생길 위험이 좀 더 있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이 임신하는 와중에 라식 수술하는 확 나빠진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 변화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보통 저희가 수술 라식하고 직후엔 잘 보였는데 10년 지나니까 잘 안 보여 이런 얘기가 이거는 이제 퇴행이라고 해가지고 눈이 옛날 눈으로 약간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 다시 안경 도수가 좀 생기는데 그런 게 조금 더 잘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까지는 거 각막 밀하는 쪽 골치 한번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계속 좀 고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라식이나 라섹이나 어차피 거기서 거기여가지고 이제 렌즈 삽입술은 렌즈 삽입술은 더 많이 열고 더 많이 째야 되고 눈 속에 렌즈가 들어가 있으니까 내 렌즈가 있거든요. 내 수정체가 있고
그 틈바구니에 있는 공간에다가 인공 렌즈가 들어가죠. 아까 백내장은 내 렌즈를 날리고 렌즈가 들어가는 거라서 그거는 공간이 엄청 넓기 때문에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렌즈가 있는데 아주 작은 그 좁은 공간이 있어요. 그 좁은 공간에다가 인공 렌즈를 밀어 넣는 거라서 공간이 이제 줄어들어요. 그 안에서 이게 뭔가 순환돼야 되는 공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백내장 올 찬스가 좀 이제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까만 동자 각막이 내피세포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이제 합병증인데 합병증 생길 위험이 있어서 저는 이제 망막 쪽 주로 하다 보니까 그쪽 수술은 이제 안 하니까 조금 렌즈 삽입술은 조금 뭐 근데 아무튼 이게 딜레마야. 그러니까 안 그럴 수도 있거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저 같은 의사 입장에서는 막 이래라 저래라 뭐 그래도 돼요라고 말하기는 이런 리스크는 있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안구 건조가 좀 심한 편이거든요. 안구 건조가 좀 심하면은 수술하면 더 심해져요. 그래도 그건 100%야. 그건 100%야. 네. 그러면 그거는 진짜 100%야. 그냥 제가 감당해야 될 숙제예요. 근데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안 하시나? 김미경 교수님 원래 하셨었는데. 제가 안과 진료는 다른 데 보고 있어가지고 아. 정혜진 교수님. 그러면은요 아예 그게 대학병원은 라식이 대학병원은 사실 이렇게 그 메인이 아니잖아요. 메인이 아니어가지고 저 뭐 대부분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빠지는데 그래도 지금 나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김미근 교수님이랑 그 이제 그 전원부 선생님들이 하긴 하거든요. 주로 병원 직원들이 주로 하는데 주로 하는데 그런 교수님들 한번 그러니까 눈 그냥 보러 가면서 상의를 한번 해볼 수는 있죠. 그러면 협진 같은 협진처럼 해가지고 안과를 가는데 이제 당뇨합병증 보러 가는 게 아니고 당뇨합병증 하는 의사한테 가면 나 같은 사람이 앉아 있으면 뭐 그러던가 약간 이렇게 돼요. 약간 그렇게 되니까 그걸 주로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한번 상담해 보는 건 나쁘지 않지. 선생님 병원 가서 라식을 받아도 저희는 지금 라식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아직은 망막 위주로 지금 세팅이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씩 늘리려고 해서 아직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안 돼 있고. 안과를 가긴 가야 되는데 1년 정도 했거든요. 네. 만약에 망막에 질환이 있다 하면 그냥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망막 쪽 질환이 있다고 해서 라식을 못 할 건 없어요. 그거는 별개라서 못 할 건 없고 라식을 못 하는 거는 그런 이제 리스크가 있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라식은 저희가 이제 세부분과가 있으면은 강남역 안과 같은 데야 뭐 이제 다 그냥 개나 소나 다 하는데 개나 소나 다 하는데 이제 대학병원으로 치면은 저는 이제 당뇨합병증 주로 보는 사람이고 김미근 교수 서울대 병원으로 치면은 김미근 교수님 각 병원마다 있는데 그 이제 전환부라고 해가지고 라식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내부 장비 갖고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라섹이나 그 렌즈 삽입술도 그런 분들은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한테 가서 한번 이제 뭐 진료 받는 겸 해가지고 뭐 상담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자세한 설명 들을 시간은 없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이 정도는 이제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듣고 그 다음에 병원 선택 뭐 딴 데를 해도 상관없으니까. 왜냐면 그냥 강남역 가면은 그냥 해요 그냥 그러지 뭐 그냥 해요 그러지 뭐 이제 뭐 이런 그런 그 고려를 아예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종합병원에서 그 수술 하는 분들한테 한번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건 괜찮아요. 네또또 예. 네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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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건강검진이 안전 촬영을 하거든요. 번쩍하는 거를 하고 거기에서 뭐가 나오면은 그다음에 이제 의뢰를 하는데 요새 건강검진에서 그 판독하는 분들이 아주 작은 별거 아닌 것도 많이 딕테이션 많이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별거 안 나왔으면 사실 크게 안 보셔도 될 것 같긴 해요. 크게 안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거기에서 이제 뭔가 약간 보이면은 이제 요새는 건강검진에서 하는 판독을 잘 해주시는 편이라서 조금만 이상하면 뭐 코멘트 나오거든요. 안과 가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봐도 되게는 늦지는 않죠. 그건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 거야. 그냥 하고 계신 거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뭐 비타민은 뭐 딱히 뭐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고 뭐. 네. 그런 건 이제 눈 피로감이라든가 그게 근데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그거는 아닌 거고 저희가 이제 눈 비타민 D가 됐든 뭐 루테인이 됐든 이제 그런 거 복용하시면은 뭔가 좀 편하고 건조한 분도 조금 덜한 것 같고 이런 얘기는 이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선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복용하시는 거면은 그러면 이제 뭐 큰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복용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의학적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눈 피로 풀려면 비타민 꼭 드셔야 돼. 이런 거는 아니에요. 예. 아니 권유하는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피로감에 대해서는 권유하는 게 별로 없고 저희가 이제 건성환이 같이 있거나 그러면은 건성환에 대한 안약 치료를 갖다가 저희가 처방이 나가고 권장을 하는 거고 비타민제로 이제 나오는 애들은 저희가 건성환 심한 부분은 오메가3가 좀 도움이 된다는 리포트가 있기는 하고 그다음에 뭐 망막 쪽은 사실 루테인 지아잔틴이 이제 조금 대중화돼 있기는 한데 루테인 지아잔틴은 당뇨랑도 상관이 사실은 없고 그러니까 그 근거상으로는 없고 이제 다른 황반변성 유지로만 있다 보니까 뭐 굳이 뭐 복용하시는데 뭐 건성환이 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뭐 오메가3 들어간 그런 쪽으로 이제 약간 말씀을 드리고 그냥 뭐 내가 좀 뭐 그냥 뭐라 해야 될까? 그 의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내가 이걸 좀 먹으면 좀 편한 것 같다. 그래서 뭐 드세요? 그래서 루테인 뭐 먹는다. 뭐 드세요? 그러면 뭐 그 정도 그냥 드세요. 그냥 그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따로 제가 나서서 추천까지는 잘 안 해요. 예. 추천할 정도 되려면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라 황반변성 환자들은 루테인 지아잔틴을 추천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이제 다른 병들은 사실 이제 의학적인 근거는 없으니까 드셔도 되긴 하는데 이제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것까지는 아니다. 뭐 이 정도 그냥. 예. 그런 식으로 돼요. 네네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쭤보려는? 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기 앉을까요 그냥? 이렇게 되시는구나. 네. 네. 저희 애들이 네. 핸드폰 중독자들이에요. 어떡하지? 눈에 영향이 많죠, 그게. 눈 나빠지지. 응? 아니 이렇게 이것도 가까운 거야. 이것도 가까운 거야. 응.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가까운 거야. 핸드폰 자체가 패드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핸드폰이든 패드든 아무튼 이거는 다 가까운 거라 그 뭐 우리 애기들한테 뭐라 저희가 이제 가까이 보는 거를 많이 우리 한참 자라나야 되는 그 우리 애기들이 가까이 보는 거를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어른이 됐을 때 눈 안경 도수가 나빠지는 원인이 된다. 이거는 딱 있어. 그건 진짜 있어. 그거는 진짜 의학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막 연구해가지고 나온 거 진짜 있어. 그래서 이거 핸드폰만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나중에 막 눈 이 안경도 더 높아진다, 이따만해진다.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응. 애기가 렌즈 외모에 신경 쓰다 보니까 렌즈를 하겠다는 거. 렌즈? 렌즈 하려면은 애기들은 드림 렌즈인데요. 예. 드림 렌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고 있나? 그 1회용짜리 그 새로운 일반 렌즈? 완전 일반 렌즈? 완전 일반? 예. 완전 일반 렌즈 하기엔 좀 어린데. 저희가 완전 일반 렌즈면 그냥 이제 소프트 렌즈 그런 율 텐데 그 완전 그냥 일반 렌즈면은 사실 그 소프트 렌즈 자체가 그게 이제 산소가 잘 안 들어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래 끼면 부작용 온다고 그 얘기들 있잖아요. 그 이제 부작용 오는 것들이 산소가 투과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생기는 게 있는데 물론 지금 뭐 꼈다고 바로 그게 생기고 그런 거는 아닌데 너무 어린데 몇 살이에요 지금? 13살? 13살? 너무 어린데 고등학생은 돼야 되지 않겠어? 고등학생 형아는 돼야지. 지금은 안경 끼자. 하드렌즈는 우리 학생들은 하드렌즈 거의 실패. 하드렌즈는 이물감이 워낙 심해서 어른들도 그거 못 끼겠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태반인데 애들 같은 걸 그 하드렌즈를 끼고 하루 종일 있으라 그러면 눈이 막 이렇게 될 거라서 애들은 하드렌즈는 저희 추천 안 하고 그냥 안경을 끼든가 뭐 정말 안경 끼기 싫다 그러면 이제 드림 렌즈로 아예 하든가 뭐 요 정도로 이제 저희가 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애기들이 핸드폰 하는 거 못 끊으면은 방책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블루레이 안경을. 그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 그 저희 블루라이트 같은 거. 예. 그거는 의학적으로는 저희가 별로 그게 이제 그 푸른빛 그 빛들이 뭐 다른 여러 가지 질환에 뭐 일으키는 뭐 그런 이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건 있는데 그거는 정말 막 그 빛만 막 쬐는 그런 막 이런 논문 그러니까 데이터나 이런 데에서 그런 거지 실생활에서 안과 학회에서 블루라이트 그 차단하는 안경을 추천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결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실 안경점 쪽에서 약간 유도하는 측면이 크지 안과 쪽에서는 그런 안경을 굳이 추천하지는 않고 그냥 내 눈에 맞는 그냥 안경만 이제 끼는 거 그 정도까지만 이제 추천을 하는 거고 그거 나머지는 그냥 옵션이어서 그걸 나서서 저희가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해결책은 그건 저도 못 해결했는데 우리 애기
저도 그래요. 요즘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예. 일단 이제 핸드폰 많이 해서 나쁜 거는 가까이 보는 거니까 이 가까이 보는 행동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연구는 진짜 있거든요. 이렇게 들판에서 뛰노는 나라 애들이랑 이런 도시권에서 사는 친구들 이런 전자기기 노출도 많이 되고 공부도 사실 근거리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는 그 도시에 사는 친구들이랑 비교를 하면 확실하게 눈이 더 악령 도수가 컸을 때 훨씬 많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예 딱 이렇게 픽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보는 거는 좋지 않은 건 맞아요. 맞아. 운동선수 되면 힘들어. 맞아. 운동선수 하려면은 진짜 그것 때문에 뭐 렌즈를 어떻게 하고 막 드림 렌즈로 바꿨다가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그런 친구도 있어. 근데 진짜 형도 원래 중학교 때까지는 안경 아예 안 쓰다가 고등학교 때 스마트폰을 너무 갈고 살다 보니까 시력이 한순간에 안 좋아졌어요. 1년 단위도 아니고 진짜 몇 개월 만에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렌즈 끼고 이제 안경 끼고 검사를 저거 쉽지 않은데 근데 진짜 자기 전에 어두운 데서 보고 그러면 진짜 안 돼. 속 나빠지더라고요. 후회. 밤에 여친이랑 카톡하느라고 아, 전화로 해. 전화해. 맞아. 대화해. 아 진짜.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이제 제가 서울대병원에 안과 검사, 점막 검사도 하는데 이전까지 아무것도 없었다가 최근에 이제 검사를 했는데 네. 아까 보여주신 사진처럼 뭐 눈에 출혈이 있어서 점같이 점 같은 거 찍히. 네. 그게 제가 하나 정도인가 네. 네. 혈관 라인 중 하나 찍혔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안과 전문이랑 상담을 한 게 아니고 검사는 했는데 이제 그 내분비 내과 교수님하고만 아 예. 근데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지금 당뇨가 있는 지가 17년, 18년 네. 됐으니까 오래돼서 자연적으로 이제 이게 어쩔 수 없이 오는 예. 심각한 단계라고는 아니긴 네. 하는데 저는 이제 처음이니까 네. 혈관에 이게 찍혀 있어요. 네. 불안해가지고 그게 네. 어떤 정도의 수준? 아 그건 아주 진짜 완전 미니멀. 완전 초기 중에 초기. 다음에 갔을 때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빨간 애들은 그 빨간 점 찍혀 있는 애들은 그런 애들은 있다 없다 하거든. 그러니까 다음에 가면 또 없다가 다음에 가면 딴 데 또 하나 좀 있다가 뭐 요 정도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라 가지고 아주 미니멀, 아주 초기 중에 초기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걱정하실 거리는 전혀 아니고 그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단계 그레이딩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점이 찍힌 그 양, 그러니까 전체적인 토탈, 이제 망막 전체 이게 봤을 때 토탈 양이라 이런 걸 보고 이제 저희가 그레이딩을 좀 하게 돼 있는데 한두 개, 서너 개, 너댓 개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라 있다 없다 다음에 갔더니 안 보이네요. 뭐 그 다음에 갔더니 하나 여기 생겼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피로도 때문에 이렇게 과열돼갖고 그럴 수도 있는 아니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내가 뭐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이제 진짜 오래됐으니까 약간씩은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의미를 부여할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자연 치유가 될 수. 그거 없어질 수 있어요. 다음에 가면 또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제가 당장 뭐 라식이나 라섹 계획은 없는데 네. 이제 렌즈를 끼거나 이제 안경을 끼면 둘 네. 중 하나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다 당뇨인들이 그런 라식, 라섹 네. 수술을 해도 되는지랑 네. 그런 부작용이 일반인들에 네. 비해서 저희 나라 회복이 좀 예. 좀 관건이기 예.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권고를 하시는지 네, 네. 아니면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라섹은 안 하거든요. 저는 이제 망막 쪽을 주로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당뇨 합병증 와서 그런 거 이제 주로 컨트롤하지 제가 라섹을 담당하는 의사는 아니어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리지는 않는데 아까도 저기 다른 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라식이나 라섹을 하면 이제 한번 그 레이저로 이게 한번 깎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번 쳐내는 거잖아요. 한번 쳐내면 그 쳐낸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나중에도 이게 계속 남아 있는 건데 쳐냈다가 그 자리가 이제 아물죠. 보통 이제 그 여기도 이제 한번 이렇게 깠다가 덮어서 아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깔끔하게 아물어서 그냥 평생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일반 분들도 라식이나 라섹 하고 나서 그 깎았던 자리가 자꾸 상처가 생기는 게 있어요. 재발성 각막 미란이라고 해가지고 상처가 자꾸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게 근데 이제 누구나 다 오는 건 아니고 이제 일부분이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생길 찬스는 조금 더 높다라고 지금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 암 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 암으로 그런 게 생기는 이유가 암 오는 게 들어와서 밑에 있는 데랑 탄탄하게 붙어줘야 되는데 탄탄하게 붙는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눈을 하루에도 몇천 번씩 이 표면에 눈꺼풀이 막 쓸어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상처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의 개념이라서 보통 분도 라섹 하고 나서 그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당뇨나 이런 것 쪽으로 해서 이제 이 지병이 좀 있으실 경우에는 그런 리스크가 아무래도 좀 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거는 한 번 생기면은 조금 되게 피곤해요. 그게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막 눈이 막 눈물 펄펄 병원 왔더니 그 자리 또 상처 났네요. 좀 치료합시다. 그러고 막 출근하기 전에 갑자기 막 안과부터 막 이렇게 이제 좀 고생하시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모든 수술이 다 그렇지만 이 그런 합병증 이거는 뭐 이제 눈이 어떻게 안 보이게 되는 이런 합병증은 아니지만 내 생활에 좀 불편한 거를 좀 조장할 수 있는 합병증이기는 해서 그럴 위험이 조금 더 높은 거는 있다라는 건 알고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려는 생각은 아닌데 네. 만약에 그런 걸 좀 해서 편의가 네. 있다라고 네. 하면 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좀 사람이 네. 되는지 네. 네. 이제 네. 그러니까 뭐 그냥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뭐 강남역 안과 같은 데 가면은 그냥 하라고 하죠. 거기는 그냥 다 하니까 다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아니요. 안압이랑 혈당은 큰 상관은 없는데 혈압이랑은 좀 상관은 있고요. 그래서 혈당 자체랑은 큰 상관은 없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거는 이제 당뇨 망막병증이 진행이 많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생기는 2차적인 이제 그 안압이 올라가는 컨디션이라서 그건 눈이 이미 이제 많이 좀 이제 안 좋은 게 생긴 눈에서 안압이 올라가는 그런 타입이고 합병증도 거의 없는 눈인데 혈당이 좀 올라갔다가 안압이 같이 따로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 여기 보면 너무 산같이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처럼 이게 어느 순간 엄청나게 막 간지러울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지하화를 누르거나 네. 이럴 때 이걸로도 이게 너무 간지러우니까 네. 거의 후벼 팔 네. 정도로 한번 네. 네. 살균 손을 그래 씻고 관리를 한다고 네. 했을 때 가끔씩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네. 또 혈당이랑 아니 그거 알러지. 알러지. 여기 가려운 거는 전형적인 알레르기. 여기가 가려운. 그래서 그거는 여기 가려운 거는 전형적인 알레르기라 그럴 때는 이제 알레르기는 갑자기 좀 이렇게 띄엄띄엄 오잖아요. 띄엄띄엄 오니까 약간 알레르기 안약 중에 일회용짜리 있어요. 일회용짜리를 조금 구비를 해놓고 급할 때는 그걸 넣으면 그러니까 병 타입은 개봉을 하면 조금 지나면 버려야 돼서 이렇게 간간히 쓰기는 조금 별로고 알레르기 안약도 일회용짜리가 있어서 저희 애도 이제 좀 알러지 올라오면 이제 한 번씩 일회용짜리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은 후벼 팔 정도까지 안 되시겠지. 예. 네. 그러면 이제 상처 생기고 그럼 막 따갑고 눈물 나고 막 여기 그렇게 되시는 거니까 알러지약 같은 거 일회용짜리를 좀 가려울 때 아까 가셔가지고 처방을 조금 여분을 받아 놓으시면은 그러면 이제 안 좋을 때 급할 때 좀 넣으시면 그렇죠.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알레르기 오는 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애들 중에 이제 여기 붙으면서 거기서 알러지 반응이 이제 올라오는 거라 눈물약을 써주면은 붙어 있는 애가 줄어요. 그래서 일단 급할 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눈물약 좀 넣으시는 거 좋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아주 가려울 때는 얼음으로 일단 데시면은 조금 빨리 가라는 편이고. 시력 검사할 때 저 같은 경우도 시력 검사하면 보통 가리잖아요. 예. 이제 가고 반대쪽으로 하면은 여기가 이제 세부가 좀 덜이다 보니까 네. 잘 안 보여요. 네. 평소보다 더 보이는 그러니까 한쪽을 먼저 검사를 네. 하면은 뭐 1.0이 나오고 네. 이제 가리고 나면 잘 안 보이니까 오히려 네. 좀더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 보통 그렇기는 한데 그게 좀 오래 포커스가 맞는데 좀 오래 걸리죠. 그게 병은 아닌데요. 그냥 당뇨 오래 때문에 아니 당뇨랑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게 그러니까 누르시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치료할 때 반대쪽으로 누르진 않죠. 누른 거 아니시면은 이제 이게 그 포커스를 맞추려면은 이 안에 있는 그 수정체랑 그런 애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약간 시간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게 병은 아니에요. 당뇨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나이가 좀 더 어느 순간 제가 느꼈거든요. 원래 네, 안 네. 그랬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막 봐도 안 보이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은 아니 왜냐면은 아직은 그럴 나이는 아니신데 이거 이제 보잖아요. 이런 거 가까이 있는 핸드폰 보잖아요. 그러다가 딱 봐요. 안 보여요? 조금 있으면 보여요.
이거 이제 노안 아주 저기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그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되면서 그 저희 카메라가 이렇게 포커스 잡을 때 약간 이렇게 하다가 다 잡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애가 이 안에 있는 그 카메라 렌즈 수정체인데 걔가 여기 잡을 때 이렇게 돼 있다가 저기 잡으면 이게 탁 변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가려졌을 때는 얘가 멀리를 보는 상태가 아니고 뭔가 이게 차단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뭐 이 포커스가 안 맞아져 있겠죠. 근데 띄면 띄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잡히겠죠. 이게 카메라.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 당뇨도 연관이 있는 줄 알고. 당뇨보다는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이제 이걸 가까이 있는 거 너무 오래 보시잖아요. 거기에 그럼 계속 이게 거기다가 초점 맞추고 있다가 아무리 젊어도 딱 봐면 이게 변해야 되는데 여기 너무 장시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게 그런 게 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젊다고 완벽한 왜냐면은 이 노안이라는 게 3, 40대 돼서 생기는 게 아니고 20살 넘으면 이미 시작했어요. 저희가 이거 보이는 이게 있거든요. 이 보이는 범위가 있는데 아주 이제 어릴 때는 진짜 이런 것도 보이는데 이게 점점 멀어지는 게 노안이거든요. 노안인데 20, 30대 이런 거 볼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볼 일이 없기 때문에 20, 30대도 이미 시작은 됐지만 내가 이제 일상생활에 느끼지를 못하고 내가 일상생활에 느끼는 건 이 정도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몇 가지 멀어지는 게 그게 이제 나이 좀 들어서 되는 거라 사실 20살만 넘으면 성장이 끝남과 동시에 노안은 시작이 돼요. 노안은 이렇게 그렇죠. 그거는 노안. 그건 노안이시고. 지금 노안이 심하게 와가지고 갑자기 오더라고 이게. 노안이 버티다가 이게 딱 확 와버려가지고. 그 전까지는 얘가 쥐어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그 카메라 렌즈 이게 변하는 그게 이제 쥐어 짜가지고 하다가 억지로 오래 보시 노안 왔는데 억지로 오래 보다가 약간 우욱 하는 경우도 있어요. 머리 아프면서 약간 구역질 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머리 아프다 약간 속이 미식거려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노안 왔는데 너무 버티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돋보기 살짝 시작하는 거고 안경 끼시는 분들은 안경 벗는 게 이제 돋보기 역할이니까 벗고 보시는 거고. 네. 그래서 다초점으로 좀 다초점을 하셨어요. 봤는데 그래도 또 요즘에 또 한국이 그 노안이 한 방에 다 오지 않아서 이만큼이 이제 가까이 볼 때 일을 이만큼 해야 되면은 노안 증상 느끼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럼 요것만 돋보기가 보충을 해주는 거고 좀 나이 더 드시면 또 떨어지거든요. 그럼 약간 더 높여야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라서 도수가 이제 몇 년에 한 번 정도씩 약간 아니다 싶으시면 이제 조금씩 이제 변경하고. 노안 수술 뭐 이런 것도 노안 수술은 그 요새 많이 막 하는 그 노안 수술이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정말 백내장까지 와가지고 백내장 때문에 수술할 때 같이 교정하는 목적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노안만 와서 수술하는 건 사실 저는 그렇게 추천은 안 하거든요. 그 추천 안 하는 이유가 그게 라식만큼 그렇게 컬러티가 나오는 수술이 아니에요. 기본 컨셉이. 그래서 라식 라섹은 이제 만족도가 높잖아요. 왜냐면 노안이 별로 안 온 나이 때 하잖아요. 이제 20대쯤 이제 수술하면은 내가 노안을 조절해 주는 거는 눈 속에 있는 수정체가 하는 일이고 그 라식 라섹은 각막을 깎아내는 이제 수술인데 노안 수술이라고 나온 애는 각막은 건드리는 게 아니고 그 수정체 걔를 뽑아내고 아까 백내장 수술하듯이 백내장 수술하는 방식으로 가되 다초점 렌즈를 눈에다가 이 안경알 같은 다초점을 이제 집어넣는 건데요. 라식은 내가 보는 능력이 100이 있으면은 수술하고 나면 멀리 볼 때 100, 노안이 없으니까 가까이 볼 때도 100을 쓰는데 노안 그 수술은 쪼개요. 멀리 볼 때 80, 가까이 볼 때 20.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볼 때 20만 쓰시는 거라서 그 퀄러티가 절대로 젊은 사람만치 나오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멀리 볼 때도 80만 쓰니까 80 갖고도 만족도가 괜찮으신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뭔가 흐려. 멀리 볼 때 옛날에 내가 멀리는 잘 보였는데 안경 쓰면 멀리는 잘 보였는데 멀리가 뭔가 흐려. 막 이러면서 이제 약간 컴플레인 나오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훅 있으시면 모르겠는데 이게 좀 중년기에 어정쩡하게 이렇게 노안만 있고 백내장 없으시고 그러면 저는 사실 이렇게 추천은 안 해요. 근데 약간 그쪽으로 이렇게 대부분 강남역 안과들이 그렇게 하는데 조금 이렇게 그쪽으로 모는 안과들은 좀 젊으신 분들도 수술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안은 아직까지 불치병이에요. 하나로 정말 불치병. 다음에 이렇게 차서도 잘 안 보이고 막 그러고 비번진 비 오면 더 안 보여. 비 오면 진짜 못 봐. 이거. 야간 운전 힘들어지세요. 네, 맞아요. 네, 야간 운전 힘들고. 네. 그래서 당뇨는 아니시고 씁쓸하다. 질문을 해결했는데 아, 예.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노안 그러면 약간 이렇게 충격 약간 이렇게. 네.
그럴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옛날 아주 옛날에는 뭐 라식 수술한 눈은 백내장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해당이 안 되고 라식한 거는 그냥 원래 안경 안 끼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안경 안 끼는 분 상태로 만든 거예요. 그거 만든 거고 안경 안 끼는 사람도 백내장 안 오나요? 늙으면 이제 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원래 안경 안 끼는 사람도 백내장 오면 시력 떨어지니까 백내장 수술 따로 하잖아요. 라식한 거는 그냥 이제 안경 안 끼는 사람 눈 정도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눈도 노안은 오는 거고 그 눈도 백내장은 오는 거고 노안이 오면은 내가 멀리는 그냥 그럭저럭 보는데 이제 노안이 와서 이제 불편한 게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고 더 나이가 들어서 백내장이 오면은 내가 라식한 눈이지만 백내장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니까 백내장 수술을 이제 추가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백내장 수술하는 게 크게 이제 문제가 될 건 없고 옛날에 뭐 백내장 수술 못 한다 얘기 나왔던 이유가 그 눈에 이제 렌즈를 제가 이제 넣는다고 했는데 그 렌즈를 넣는 걸 저희가 뭐 이렇게 사진 한 방 찍는다 나오는 건 아니고 공식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기계로 측정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공식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눈에는 이 정도 도수가 좋겠다. 왜냐하면 그 인공 렌즈가 도수가 안경알처럼 다 틀리거든 사람마다. 그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오는데 공식이 되게 많아요. 많다는 얘기는 완벽한 공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차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오차가 생길 수가 있는데 라식이나 라섹했던 눈들이 그런 공식들에 넣었을 때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그 수술 안 한 눈에 비해서는 좀 높아가지고 좀 이제 뭐 옛날에 약간 그런 뉘앙스로 나왔는데 지금은 공식들도 좀 좋아지고 해서 오차 생길 가능성도 좀 떨어져가지고 뭐 크게 뭐 그게 뭐 이렇게 뭐 관여하는 건 없어요. 전과가 있다고 해서 예, 그거는 그냥 안경 안 쓴 사람 눈으로 그냥 만든 거고 안경 안 쓴 사람도 나이 들면 노안 오고 나이 들면 백내장 수술하는 거랑 그냥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드림 렌즈가 효과가 있을까요? 드림 렌즈는 일단 주된 목적은 사실 이제 낮 시간에 안경 안 끼우시는 게 이제 주된 목적이고요. 저희가 이제 눈이 나빠지잖아요. 지금 13살이면은 사실 이제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닌데 저희가 이제 눈이 나빠지는 게 원래는 초등학교 때가 가장 빨리 나빠져요.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가 가장 빨리 나빠지고 2학년이구나. 그러면 2학년이면 우리 도수가 얼마나 아직 거의 없네. 지금 아주 초기인데 저희가 이제 그 어릴 때가 원래 푹푹 크잖아요. 눈도 푹푹 자라면서 이게 확 이제 나빠질 수 있는 게 초등학교 때가 이제 가장 빨리 나빠지고 중고등학교 되면은 이게 약간 완만해져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면 이제 종착지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안경 도수 거의 변동이 없는데, 근데 이 나빠지는 과정이 조금 종착지를 역까지 올라가는 거를 조금 이렇게 낮춰보겠다. 요 정도 취지의 그 효과는 이제 드림 렌즈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독 빨리 나빠지는 친구들 있어요. 올 때마다 막 확확 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요새는 또 아트로핀 치료라고 해서 눈에 안약 넣는 치료도 그거는 단순하게 좀 이렇게 나빠질 거를 조금 이게 최종 목적지를 조금 이렇게 낮춰보겠다는 취지로 하는 그런 이제 안약 넣는 치료가 있거든요. 근데 드림 렌즈는 주된 목적은 사실 낮 시간대 안경 안 끼우고 그냥 활동하는 목적이 주가 되고 아트로핀 치료라는 거는 그거는 안경은 똑같이 그냥 끼는 거고 최종 목적지만 조금 이제 늦춰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는 일반 렌즈는 빼버리고 드림 네. 렌즈로 하는 게 드림 렌즈 시도해 보신 적은 있어요? 그 드림 비싸기도 한데 드림 렌즈가 비싸기도 한데 그거는 하드 렌즈라서 착용감이 좀 나빠요. 지금 나이가 13살이면 사실 못할 그런 착용감 잘 못 버틸 나이는 아닌데 고기가 이제 허들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렌즈 낄 때마다 막 나 못 끼겠어 막 이렇게 되면 이제 포기하는 거고 그래서 허들이 넘어가면은 이제 해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비용적인 거는 워낙에 이제 급여가 안 되고 보험이 안 되는 항목이라서 뭐 좀 있고요. 궁금한 게 렌즈가 이제 원데이가 있고 뭐 네. 일주일짜리가 있고 예. 근데 왜 가격은 다 다른 거예요? 제 가격까지는 뭐라고 하죠 내가 그 렌즈 아니 이게 이게 적용이 되는 제가 회사 그 CEO는 아니어가지고 제가 세 달짜리를 같이 맞춰도 그 한 달짜리를 맞추는 거랑 그 어느 게 더 제일 비싼데? 한 달짜리 맞추는 게 제일 비싼 거고 원데이가 제일 싸. 지식이 내 입은 지식이 왜 차이가 근데 원데이 같은 거는 이게 내구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원데이라는 거는 내구성이 떨어지는 애고 이게 오래 쓸 수 있는 애들은 이제 내구성이 좀 이제 확보가 돼 있는 애들이라 이제 그런 이제 측면은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가격 책정이 정확한 기준을 네. 그래서 이제 뭐 원데이 뭐 그렇지. 나는 알러지랑 그거 해결해서 쉬워. 네. 아 이게 알러지
너안 좋아? 형 근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심하면 안 돼. 그치. 합병증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자꾸 막 긁고 그래서 그 잘못 긁으시면은 흰자 계란 흰자처럼 이렇게 막 튀어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막 튀어나와서 눈 거의 안 감겨가지고 제가 거기 이 땡땡 보호 정도로 그런데 근데 이 요령이 생기니까 긁는 잘 긁어. 살짝 반 나오는 거 같아. 피곤해. 나도 어쩔 때 한 번씩 그런 적 있는데 나는 알러지를 좀 많아. 내가 꽃가루 긁는 거. 아 그게 분명히 이건 좀 네. 단순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블루베리가 진짜 눈에 좋나요? 그 차단 안경이요? 아 블루베리가 아 블루베리 아 블루베리 아 저희가 당근은 정말 사실 고전적이고 당근은 사실 고전적이고 고전적이고 블루베리나 그런 베리류에 있는 뭐 안토시아닌 이런 거 이제 추출해서 약물로 이제 만든 것도 있긴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괜찮다고 보긴 하는데 왜냐면은 만약에 내가 그 알약에 들어있는 거를 먹겠다 그럼 통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식물에 들어있는 거는 양이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고 얘는 농축을 시켜서 뽑아내서 농축이 돼서 한 알에다가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내가 블루베리 좋아해서 먹겠다 뭐 그러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눈을 위해서 굳이 블루베리를 드럼통으로 먹겠다 이건 좀 아니니까 예, 그거는 좀 아니니까 그냥 이제 약물로 한 알 정도만 뭐 복용한다든가 예, 그렇게 해주시는 게 낫죠. 그렇다고 또 너무 여러 가지 드시면 안 돼. 어떤 분도 이제 그 비타민 여러 가지류 이제 복용하시다가 약간 그게 이제 그 비타민제 이렇게 보면은 성분이 여러 개 써 있거든요. 메인만 이름이 써 있지 나머지 세세한 거는 모르잖아요. 그 의사도 몰라. 그러니까 다 따져봐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를 드시면 그런 애들이 겹쳐요. 겹쳐서 과하게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저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르신들 중에 젊은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어르신들 중에 막 4개, 5개 막 이렇게 막 복용하다가 뭔가 트러블 생기는 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저 영양제나 뭐 이런 물론 이제 뭐 이거에는 이게 좋고 저거에는 저게 좋고 해서 뭐 다 따지려고 그러면 이제 종류가 많아지지만 그 세부 그게 다 다른 약 같지 다른 약 같으니까 그걸 그냥 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곁다리로 들어있는 애들은 겹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트러블이 놓을 수 있어서 저희는 영양제 여러 개 드시는 건 사실 추천하지 않아요. 한 뭐 한두 개 정도에서 그냥 끝내시라고. 오메가 3를 아니 원래 아예 안 먹다가 원래 아예 안 먹다가 이렇게 좀 조금씩 생기려고 아, 생선도 거의 안 저는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 아무것도 안 먹어. 보통 그냥 규칙적인 게 싫으니까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그 바나나 이거 추출한 그 혈당 낮추는 거 그거만 먹어. 돼지 감자 먹고 여주 이제 그거잖아. 병원 하는데 약이 1000가지라고. 스마트폰 이제 네. 잘 안 보지? 안 볼 거지? 스마트폰 잘 안 볼 거지? 자연히 거짓말을 못하네. 거짓말을 못해. 좀 멀리서 봐. 얼마 똑같잖아. 이거나 이거나 똑같아. 최소 30cm. 약간 몽골인 느낌으로 이렇게. 그런 게 하지. 안 하겠지. 드신 거 아닌가? 예? 그래도 안 해. 그냥 실전 사례라. 1시간 먹고 30분만 봐라 이거지 뭐. 근데 옛날에 그렇게 해서 밤에 붓고 그게 진짜 뻑뻑해 있을 때 너 이제 너 나이 돼야 우리 나이 다 돼야 후회했어 진짜 후회했어. 그때는 형, 잘 형 감기고 후회했어. 어렸을 때 안경 쓰고 싶었어. 나는 눈이 좋아서 안경을 안 꼈었는데 근데 안경 끼면 진짜 후회했어. 지금 끼고 있잖아. 후회해 후회. 아이 말안 돼. 마음에 안 와다. 너 어른들 하는 말 다 들어서 이렇게 그치 나도 TV 일부러 이렇게 앞에서 보고 있어. 개그 콘서트 이러고 보고 있어. 그래도 우리는 애기들한테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대지향 우리 잘 잡았어? 내 축구 봤어? 약간 이강인 닮은 야구도 금메달 땄잖아. 다 야구도 봤어? 다 왔네. 가까이서 봤어?
진짜 이강인 닮았네 이강인. 나는 이제 피곤해졌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그거 홈스킨 게 나는 걸려가지고.